예상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진짜 노다지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조선주 중에서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네.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 네. 미국 가는 배, 미국 안 가는 배, 미국 이제 군대로 가는 배, 미국 군대 안 가는 배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면은 좀 디테일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지금 그 디테일이 생각보다 디테일 많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 가는 배, 그다음에 미국 가지 않는 배, 뭐 그다음에 뭐 군함으로 가는 배, 그렇지 않은 배. 근데 최근엔 LNG로 가는 배, 그렇지 않은 배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해당이 돼요. 결국은 뭘 해도 걸리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은 키 맞추기도 가능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도. 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간파를 하셨을 텐데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 조선주 배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싸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동일하십니까? 그럼요. 많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거, 불확실했던 거죠. 이거 뭐 이렇게 나온다던데 되겠어?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단기가 아니라 뭔가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조선주 가고 그 다음에 기자재 따라가는데 예. 조선주가 끝나면 기자재 올라가다가 말 수도 있을 때는 이런 의심들이 약간 그렇죠. 좀 있었을.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주가 올랐던 것도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왜냐하면 이제 조선주라는 게 되게 사이클이 긴 산업인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한번 올라갈 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그렇죠. 내려갈 때 정말 아픈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조선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은 너무 심하게 힘들었던 세월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뭐 일어나면 매일 빠지니까. 거의 10년 이상 갔죠. 안 된다만 10년 이상 하다 보니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된다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한 10년 내내 맞고만 다니면 안 맞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 사람이 안 때리는 거에 대해서 또 때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조선 업종 애널리스트는 워낙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의외로 제가 볼 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걸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항상 부정적으로 봤던 분은 확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좋게 얘기를 못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의 우수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할 필요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을 한 번 움직이면 이 백고동은 사실 1년 정도에 움직이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워낙 장지산업의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을 한 번 움직이면 꽤 장기간 움직이는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올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밸류에이션, 그 당시 밸류에이션만 놓고 사실 이게 끝이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게 최근에 방산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도 뭐 그렇지만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로도 훨씬 더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방산이라는 특성도 단순히 수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S부터 해서 뭐 어떻게 되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알면서도 하다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비슷하게 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혹시 너무 보수적인 추정은 아니었는지, 또 보수적인 추정에 이 정도까지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 추가 수주의 가능성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추세로 자리 잡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관련 기자재들도 그와 궤를 같이 할 거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주가 좋아도 앞으로 수주가 더 좋아야 하는데 그렇죠. 주가가 이제 또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것도 한 1년 전쯤에도 있었어요. 1년 내내 피크아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른바 논쟁, 그렇죠. 또 걱정, 예. 또 항상 투자자들은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그런데 걱정이니까. 그 논쟁이 나쁜 건 아닌 게 건강한 논쟁인 거죠. 예, 이런 논쟁이 있어야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좋게 보시는 분이든 아닌 분이든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달에도 약간 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그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실제로 올해도 보면 뭐 지금 조선주도 그랬지만 조선주가 소형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업종들도 제가 볼 땐 대형주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참 괜찮았다. 이런 판단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오르다 말았지만 어쨌든 화학주도 조금 꿈틀거렸었고, 뭐 철강도 꿈틀, 아직은 일회성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일부 로봇이니 어떤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없으니까 그쵸. 그건 할 수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대형주들이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게 올 상반기 아니면 1, 2월 달 이렇게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나가도 걱정이고 피크아웃 걱정을 늘 투자자들은 안고 사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였고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방산주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또 피크아웃이야 막 이런 이야기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는 종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유럽을 비롯해서 방위비를 더 증액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멈추질 않고 있고요. 근데 방산주는 지금부터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일반적으로 방산주들은 전쟁이 끝나면 사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에 뭐 미국 방산주들도 예. 그랬다 하고. 예, 저도 이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1940년대부터 방산주들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의 전쟁은 좀 큰 전쟁들이 많아서 무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급 과잉이었었어요. 뭐 2차 대전도 그렇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과잉해 놨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무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뭐 무기 가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설비 투자도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려운 국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끝났어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와 관련된 공급 과잉 가능성은 없죠. 뭐 어느 국가들지 지금 뭐 공급이 과잉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무기가 없는 건데 더더욱 중요한 건 전쟁이 어떻게 끝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뭐 패전으로 끝났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작살이 났다. 옛날에 2차 대전의 독일군처럼 그죠? 그렇게 되면 니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굳이 무기를 더 만들지 않아도 상대방이 항복했기 때문에 사실 무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텐데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뉘앙스가 러시아가 이긴 것처럼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왜냐하면 일단 빼앗은 지역을 일단은 가져가는 거고 또 러시아가 원했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한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휴전을 하는 건데 이러면 상대방 국가들 입장에서 즉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예. 러시아의 패전도 예, 아니고 맞습니다. 러시아가 기세 등등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죠. 와,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를 침공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부터 해서 미국이 본때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얘네 꺾여가지고 다시는 우리를 침략 못할 거야. 이래야 되는 건데 와 이거 봐라. 침략을 했는데 오히려 얘한테는 이게 훈장이 돼버렸네. 그러네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침략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럼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요. 이 긴장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전쟁 때보다도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이렇게 되네? 거기다가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위비 관련해서 유럽의 군대를 줄일 가능성을 이번에 내포했던 게 방위비 줄여. 근데 거기에 유럽 사령부하고 중부 사령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는 유지가 됐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쪽 줄일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럼 미국이 빈자리를 본인들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유럽. 그 이상으로.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 열심히 사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 어느 정도는 저는 예상이 됐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까 봐 일부러 말씀을 줄인 것도 있었지만 예상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진짜 노다지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는 유럽 경기 안 좋은데 비싼 무기 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 가성비 예, 사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해졌는데 저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무기 체계. 그럼요. 그걸 이제 따로따로 보는 네.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유럽 경기가 제일 안 좋아 중국만큼 안 좋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독일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그렇죠. 그게 라인메탈이라는 회사 때문에 그래요. 방산주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래서 유럽의 경기는 안 좋지만 독일의 경기는 안 좋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좋겠지만 유럽에 있는 어떤 방산업체는 더 좋겠죠. 그죠? BA 시스템, 뭐 영국 마찬가지고 다 얘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 우려가 주가를 만들고 있는 지수를 만들고 있는 건데 뭐 유럽 오르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아지나 이런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쟁 우려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그래서 주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하고 주가하고 분리해서 보시라는 얘기도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총성이, 한쪽에서는 축포가.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씁쓸하긴 예.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물론 이제 푸틴하고는 친하다곤 합니다만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국가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젤린스키를 뭐 퇴임해야 된다, 네, 명분이 없는 대통령 막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좀 고도로 계산이 된 걸까요? 된다고 봐야죠. 우선은 러시아를 감싸 안으려는 노력을 하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에요. 결국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결속력을 꺾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일정 부분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러시아 편을 들면 들수록 가슴이 타는 건 누굴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즉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 야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리 다시 침공할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럼 그 불안감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한테 안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공짜가 없는 거죠. 그 보장만큼 미국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젤렌스키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압박을 더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미국이 내줘야 되는 이런 어떤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트럼프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꼭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이로 인해서 뭐 히토리에 관련된 어떤 채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리한 관점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가 그렇게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을 안 해줄 것 같고 안 해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근데 그 대신에 히토리를 절반 준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채굴권, 뭐 거버넌스 요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먼저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제안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50%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젤렌스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제안했겠죠.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나토 가입이 안 된다면 경제적으로라도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차라리 나은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유일한 대안이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도 유럽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요. 미국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은 미국한테 얘기를 하지 유럽 애들 별로 안 해. 왜? 유럽이 자기들 별로 그렇게 지켜줄 힘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되게 의구심스러운 게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실제 같이 유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보다 미국이 전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의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정말 거의 지원 같지도 않은 지원을 했을 정도로 금액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유럽 꺼져 이럴 수 있죠. 그죠?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자기네 유럽이라고 까불곤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뭐 다 들어올 정도로 있느냐 얘기하면 쉽지 않은 거고 뭐 일부 오늘 마크롱이 뭐 트럼프한테 가서 프랑스 군대 주둔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들도 군대가 별로 없어요. 주둔할 수 있는 군대가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억제력이 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유럽연합은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 하니만 못한 욕먹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이거 해놓고 너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다라고 해.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히토리 채굴권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히토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눈을 부르키고 있을 텐데 러시아가 감히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방어지를 같이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우크라이나 히토류 있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데가 도네츠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러시아가 주둔하는 그 앞에 경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미국이 채굴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채굴권 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억제력이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려. 예. 머리 진짜 잘 썼죠. 진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진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확실히 할 했어요. 것 같다. 예. 대단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또 네. 빠른 종전이 되길 예. 바라겠고 근데 종전이 되더라도 유럽의 긴장감은 오히려 전쟁 때보다 배가 되는 거죠. 더 커진다. 네. 그 방산주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 예. 있지 않습니까? 밸류 체인은 거의 언급이 안 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득이 많이 나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이런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봤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큰 무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무기를 보통 미들급 무기라고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들보다는 그래도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의외로 상장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다시 좀 중국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거 한 500번째 하는 질문 같긴 한데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기대감에 예. 엔터 미디어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예. 아 진짜 거의 10년째 물어보고 있네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 뭐 쪽에 할 좀 수도 잘 될까요? 있지 않을까요?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중국인들이 한국 아이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한국 춤추고 노래 듣고 이런 그쵸, 것들이 그쵸. 있다라면 그래서 저는 기대감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업종은 아닐 거고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아이돌이 나가고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나가야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품들이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쵸.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봤던 중국인들의 한국 아이돌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 여전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이 가서 중국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그런다면 또다시 제가 볼 땐 이전만큼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열풍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되는 포인트도 좀 필요할 테고. 실제 그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들이 많이 보여요. 의지는 보인다. 예. 최근에 뭐 비자를 푼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일정 부분 완충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한국에 일단 수출도 가능한 거니까 여러 가지 가능도 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 안에서 또 돌파구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중국 쪽 기대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엔터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현재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나이 때 엔터주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는 좀 아니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뭐 아이돌을 잘 아는 삼촌 것들 팬. 예. 물론 저는 굉장히 뭐 좋아합니다. 아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저희 그 뭐죠? 센터에서 이렇게 노래방 가면 제가 아이브 노래 부르거든요. 어떻게 저 다 상상했어. 알아요. 예. 상상했어. 상상하시면 안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좋은 노래를 제가 부르면 이제 개그가 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분명한 거는 뭐 하여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TS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의 완전체 됐었을 때 일단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예, 이런 신적인 존재들은 제가 볼 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공연을요? 아니면 그 주가의 힘, 움직임을? 다시 파워. 아. 주가도 그렇지만 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우리 문화의 컬처의 파워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엔터주들이 거의 뭐 52주 신고가 내달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도 또 네. 많이도 해주셨었고 그 중국 쪽 얘기 아까 중국 IT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중국 쪽 소비주를 좀 지금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소비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 중저가 소비를 많이 떨어졌고 어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형태가 중저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품목들이 호불호가 확확 갈려요.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가셔서 와 중국인들이 이거는 진짜 좋아하네. 요거는 꼭 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샤오미죠. 뭐 올해만 3배가 올랐고 지난해만 샤오미. 3배가 올랐거든요. 뭐 판마트 인터내셔널도 한 그쵸. 너댓 배 정도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대신에 분명한 건 이전하고 소비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더라. 요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누누이 이사님이 또 예. 강조해 주신 그건 거고. 가서 보면 아는데 안 가면 몰라요. 안 가보신 분들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저도 중국이 이렇게 소비가 트렌드가 변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부자가 되면서 계속 위로 가는 소비였는데 밑으로 거꾸러진 것도 처음 봤고 이런 식으로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변칙적인 것도 저는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아하, 변칙적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불황형 소비도 있었고 아예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것도 왜냐면 있고. 중국의 이제 소비 형태가 되게 재밌는 게 뭐 너무 싼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비싼 걸 싸게 사는 방법 없을까 이런 노력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자기네 걸 못 믿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격이 있어야 품질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뭐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 기업 제품들 우리나라에서 TV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동차 BYD 네, 광고도 맞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네. 그것도 프라임 타임에 예. 약간 이건 또 이제 긴장이 되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 관세 프리존으로 관세 영향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엔터 같은 것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또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개별 아니에요. 기업들의 바이오는 관세 맞죠. 약품. 약품 맞아요. 음. 예. 의도 터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 애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덜한데 예. 아시겠지만 그거는 기업마다 경쟁력이 많이 다르는데 음.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기존에 애로 했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애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자라는 게 비운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해요. 엄민용 연구원. 네. 저희 이번 주 목요일에 엄민용 그러니까요. 연구원 그 YG 클럽 세미나 알고 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 후배지만 하여튼 제가 봤던 제약 바이오 애널 중에서는 그냥 여지껏 제가 경험했었던 애널리스트 생활 중에서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약사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쪽 애널리스트 업계로 온 지 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탁월했어요. 근데 벌써 예. 베스트 애널리가 그러니까요. 됐어요. 예.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한테 세미나도 잘 하고 들어보면 달라요. 토픽도 그렇고 또 좋은 수익률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YG 클럽 같이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 하나 제가 예, 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부스터. 네. 이거 드셔보셨죠? 예, 그럼요. 예. 이거 하나 먹고 또 다른 일정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예. 이거 하나 먹고. 왜냐하면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질문 답변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드려가지고 힘드실 텐데 예. 아, 역시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특히 저희가 그 특강할 때는 거의 6시간, 7시간을 내달리지 않습니까? 예, 쉬지 않고 하죠. 네네. 벌써 다 하셨어요? 예. 아, 급하셔라. 또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세요?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또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죠. 그래서 YG 부스터도 예. 여러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해서 월간 이선엽 2월호를 마치고요. 3월 22일에는 이선엽 오마카세 예.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